안녕하십니까. 지구학의 이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21강.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이제 어떤 내용들인가 잠깐 우리 복습하고 들어갈 건데,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별의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거 배웠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 자, 이제 별의 에너지원에서 뭘 배웠었냐고 했는데,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별의 진화 과정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뭐가 있었다? 그래, 원시별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한다. 자, 그럼 원시별이 갖는 에너지원이 뭘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원시별이 갖는 에너지원은 그래요. 자, 바로 중력이다, 중력. 중력은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힘이잖아요. 그죠? 모이자, 수렴하자, 모이자, 뭉치자 이런 거. 자, 따라서 원시별이 갖는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됐고. 자, 이제 원시별이 자, 점점 온도가 높아지다가 자, 이제 바로 주계열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주계열이 갖는 요 에너지원은 뭘까라고 하는 건데, 주계열성은 뭘로써 에너지를 만들까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딱 보시게 되면 중심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원자 핵들이 뭉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핵들이 뭉치는 걸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핵융합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 맞죠? 자,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핵융합인데, 핵융합 중에서는 바로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자 있죠? 수소 핵융합이 바로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심할 건 어떤 거냐면, 뭐 중요한 게 이제 시험 문제가 좀 중요한데, 이 수핵융합이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어떤 장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중심 핵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 됐죠? 자, 이제 주계열성 이후에 다시 별은 돌아가요. 원시별 위치 쪽으로. 그죠? 돌아가는 거니까. 자, 이때 우리 이걸 거성이라고 불렀었고, 오케이. 자, 거성보다 좀 큰 거를 우리가 초거성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자,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제 거성과 초거성이 된 이후에는 또 무엇이 에너지원일까라고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서 주계열성에서 초거성으로 가는 이 단계, 거성으로 가는 단계에서는 중심 부분에서는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생겼었고, 됐죠? 그죠? 중심을 둘러싼 이 각질, 수소 각 부분에서는 수핵융합 반응이 있었다. 두 가지 다 있었던 거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초고성에서 거성으로 진행할 때는 어떤 게 있었지? 그렇죠. 초고성에서 거성이 이제 된 거야. 초고성과 거성이 되면 이제는 좀 더 무거운 핵융합이 생길 거예요. 그죠? 핵융합이 생기는데 수소들이 뭉치면 뭐가 된다? 헬륨이 되니까 헬륨핵 융합 반응이 있겠지. 뭐 헬륨핵. 그래서 거성, 초고성이 됐을 때 처음에 뭐가 있다? 헬륨핵 융합 반응이 있고,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건 여기까지가 그죠? 바로 핵융합의 마지막 단계가 된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태양보다 질량이 큰 것들은 초거성이 되고, 초거성이 되다 보니까 중심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좀 더 무거운 탄소라든지 귀소 같은 것들의 핵융합 반응이 생겼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이제 이러고 나서 마지막에 거성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어떤 핵융합이나 중력 수축이 없이 완벽하게 백색 외성이 된 이후부터는 쭉 식어가는 거죠. 그죠?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자, 초고성 같은 경우는 중성자 별이거나 블랙홀이 됐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너지원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요거야. 내부 구조. 그래서 별의 내부 구조니까 내부 구조 좀 간단하게 우리 한번 정리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됐죠. 그죠? 정역학 평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정역학 평형. 자, 정역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 평형이라고 하는 말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평형이다. 일정하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정역학 평형은 크기가 일정한 상태를 정역학 평형이라고 부르자.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정역학 평형이다. 뭐가 일정하다고요? 크기가 일정하다. 정역학 평형은 크기가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역학 평형. 자, 그럼 크기가 일정한 단계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게 되면 주계열성일 때 바로 뭐가 되죠? 크기가 일정했었다. 요거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 주계열성. 자, 또 그 다음 뭐가 있었을까? 그렇죠. 적색 거성, 거성이 완벽히 된 후. 됐죠? 그죠? 또 역시 크기가 일정할 수가 있고. 됐죠?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주계열성을 많이 물을 거야. 주계열성일 때 크기가 일정하다. 맞지?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적색 거성이 돼서 역시 핵 융합 반응이 생겨도 그때 크기가 일정해. 근데 크기가 일정한 상태가 결국 뭐가 된다? 정역학 평형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시험 문제에서는 뭐야? 주계열성일 때가 크기가 일정하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십니다. 크기. 자, 근데 우리가 별의 내부를 보게 되면 별의 내부에서는 그지? 자, 별이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질량을 갖고 있는 것들은 어때요? 그죠? 모이자, 뭉치자, 모이자, 뭉치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질량 때문에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존재를 하게 된다. 첫 번째 힘이죠? 중력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별의 내부하고 별의 표면 온도를 보시게 되면요.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가 달라요. 됐죠? 그죠? 내부의 온도는 되게 높고요. 표면 온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야.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온도가 높은 이 안에 있는 이러한 바로 원자들은 엄청 빠르게 움직여서 압력이 높고요. 상대적으로 표면에 있는 것들은 온도가 좀 낮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둔해서 압력이 작아지게 돼요. 자, 결국 이 기체의 압력 차이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바깥을 향해서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발생을 하게 된다. 자,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발생한다. 어렵지 않죠?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중력과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면, 그쵸?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커지지도 않고 크기가 작아지지도 않잖아. 그죠? 이 상태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 정역학 평형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유체에서는 이렇게 정역학 평형이라는 상태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고1 과정에 배웠던 F는 MA에서 알짜임이 0이면 정지, 등속도 이런 개념하고 비슷한 얘기지 뭐, 그죠? 자, 그러니까 정역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일정한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고. 됐죠? 자, 그래서 주계열성일 때 어떻다? 크기가 일정했고, 또는 적색 거성에서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그죠? 그때도 잠시 또 정역학 평형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항상 보시는 거죠. 이 두 개의 힘이 어떻다? 같다라면, 중력과 기체 압력 차이의 힘이 같다라면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때를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불러주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계열성일 때 정역학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들이니까 여기 잠깐 돌아오게 되면 원시별은 어떻게 되죠? 중력 수축이 에너지원이라 그랬으니까 이때는 막 뜨거워지는 과정이니까 중력하고 그렇죠.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 기체 힘이라고 지금 써볼게요. 이렇게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묻게 되면 중력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되는 그 단계까지는 이 중력이 기체 힘보다 크기 때문에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주계열성이 됩니다. 주계열성이 됐을 때는 정역학 평형이니까 옆으로 적어볼게요. 중력과 됐죠? 기체 힘의 크기가 어떻다? 같아서 정역학 평형 상태가 된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됐고. 자, 이제 주계열성도 아니고 초고성도 아니고 거성도 아니고 이 중간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중간의 단계. 됐죠? 그죠? 이 중간의 단계에서 보게 되면 별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 하면 누가? 그렇죠? 바로 중력보다는 기체의 힘이 더 크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되시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둔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크기죠, 크기. 크기가 커지고 있다면 바로 누가 크다? 기체의 힘이 큰 거고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면 중력이 더 크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별의 내부 구조, 정역학 평형. 주계열성은 정역학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주계열성을 보게 되면 질량이 큰, 그래서 반지름이 컸던, 그래서 중심 온도가 높았던 그런 큰 주계열도 있고요. 자, 저희는 작아요. 작은 주계열도 있었고요. 자, 이것도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인데 기억날지 모르겠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심 온도는 다르고, 중심 온도는 다른데 수소를 헬륨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초이스, 선택을 하는 거잖아. 아, 나는 좀 빨리 만들고 싶어. 나는 CNO를 좀 뭐라 그럴까? 선호할게. 오케이. 나는 PP를 선호할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조심할 건 CNO만 하는 건 아니라 PP 반응도 있어요. 이게 핵심이지, 시험 문제에서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질량이 작은 것들은 PP만 있나? 아니지. CNO도 있어요. 됐죠? 그죠? 선호하는 게 중요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둘 다 있었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거냐면,
질량이 큰 건 어떻다는 얘기지? 중심 온도가 되게 높다는 얘기야. 질량이 작은 것들은 중심 온도가 낮아요. 하지만 둘 다 주계열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상태다? 정역학 상태다. 됐죠? 그죠? 질량이 큰 것들은 중력이 되게 크죠? 그렇지. 대신 또 기체 압력 차이 힘도 어떻게 될까? 큰 거야. 중심 온도가 높다 보니까. 질량이 작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중력이 작겠지. 그렇죠? 하지만 중심 온도는 상대적으로 큰 녀석보다는 스몰하겠지. 그죠? 어쨌든 anyway 두 힘이 어떻다? 같다. 중력과 기체 압력 차이의 힘이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되셨죠? 그래서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 둘 것. 기억했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 질량이 이렇게 달라서 중심 온도가 달라서 반응이 틀렸다. 나는 CNO를 선호해. 나는 PP를 선호해. 두 번째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들어갈 건 바로 뭐냐면 내부 구조가 약간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별의 중심에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자, 중심에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그리고 나서 오케이. 자, 요 수핵 융합에 의한 에너지들이 어떻게 되냐면 요 표면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슉, 슉, 픽, 픽, 평, 평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중심에서 만든 에너지들이 표면으로 이렇게 빠져나온다, 빠져나온다, 빠져나온다.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발생됐고 에너지가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지? 자,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몇 종류가 있냐면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전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도. 전도는 어디냐면 고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을 얘기해요. 고체. 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뜨거운 어떤 난로가 있다고 쳐보자고. 난로. 그지? 난로에 누가 쇠막대를 갖다 놨어. 그럼 이제 쇠막대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쇠막대를 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아 뜨거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쇠막대를 통해서 열이 전달됐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이렇게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가 쭉 전달이 돼요. 자, 근데 별의 이 중심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졌고 별의 표면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별은 좀 고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태양한테 고체라 그러면 좀 민망하지 않을까? 그래요. 온도가 너무 높잖아.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고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자, 그래서 별은 에너지가 중심에서 만들어졌고 표면으로 에너지가 전달될 때 이 전도라는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남은 것들이 바로 뭐가 있냐면 대류와 복사라고 하는 게 있어. 대류와 복사. 자, 대류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뭐. 자, 우리가 무엇을 갖다 이렇게 끓일 때, 물을 끓인다? 뭐 이런 것들. 멘틀 대류 기억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빙빙 도는 것들. 이렇게 물질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열을 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대류라고 부르는 거고. 자, 복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태양으로부터 직접 슝 에너지가 날라오는 거잖아. 진공에서. 뭐 이렇게 파동의 형태 같은 거 떠올리면 되겠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복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별은 대류와 복사를 통해서 표면으로 에너지를 전달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대류와 복사를 통해서. 대류와 복사를 통해서. 됐지? 대류와 복사를 통해서. 자, 오케이. 자, 그렇다면 별 입장에서 이제 중심에서 에너지를 만들었고 표면으로 에너지를 갖다가 보내고 싶은 거야. 이해됐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은 에너지를 만들었고 이 소중한 에너지를 바깥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빨리 보낼까? 느리게 보낼까? 됐죠? 그죠? 느리게 계속 갖고 있어? 오래 갖고 있으면 썩어요. 빨리빨리 보내고 싶은 게 목적이겠지. 그지? 그렇잖아. 우리 에너지 만들 때도 어땠어요? 그죠? 빨리빨리 만들고 싶으니까 나는 질량이 커서 온도가 높았을 때 CNO가 더 적당해. 이런 뜻이잖아. 그래요. 그래서 자, 에너지를 만들었고요. 이 에너지를 표면으로 보낼 때 가장 빠르게 보내고 싶은 거야. 잊지 마. 패스트. 빠르게 보내고 싶어. 빠르게. 빨리. 그지? 빠르게. 스피드업 빠르게 보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둘 다 빠르게 보내고 싶은데 오케이. 중심이 좀 다르단 말이야. 온도가. 질량이 다르고 중력이 다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좀 빠른 방법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복사라는 걸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배워요. 태양 복사 에너지. 살짝 생각하고 옆으로 빼볼게. 태양에서 지구 쪽으로 에너지가 올 거예요. 태양에서 이렇게 지구 쪽으로 에너지가 온다. 자, 이때 올 때 됐죠? 그죠?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우리가 많이 배울 거예요. 자, 이때 태양이 오는 됐지? 빛의 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하면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3 곱하기 10의 8m/s. 엄청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거걸랑. 뭐로 날아오는 거지? 복사 형태로 날아오는 거란 말이야. 이건 되게 빨라요. 조심할 건. 근데 여기가 뭐냐면 진공이야.
자, 진공이다 보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빨리 올 수가 있는 거야, 빛에너지들이. 자, 여기까지 개념 이해되세요? 오케이. 빛에너지들이 엄청 빨리 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태양 중심으로부터 표면까지 나올 때는 이게 진공이 아니라 여기 어마어마한 수소 헬륨들이 있어요. 무시무시 와글와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짱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에너지들이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 이 중간중간에 있는 수소나 헬륨들에 의해서 그죠? 이 에너지들이 흡수가 되고 또다시 방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됐지, 그치?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누구냐면 전자라고 하는 거야. 쌤이 쓸 테니까 듣고 마세요. 전자. 자, 그럼 전자의 특징은 뭐냐면 빛 에너지를 흡수해요. 됐죠? 또 빛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저는 배고픈 기체인데요?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그치? 나는 배 부른 기체다, 뜨거운 기체다, 빛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복사로 온다고 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진공에서는 그렇게 빨랐었어. 빛 에너지가 빨리빨리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체 그지 물질들, 수소나 헬륨 같은 것들, 전자들이 와글거리기 때문에 오면서 계속 어떻게 될까? 이 전자들에서 빛이 흡수가 되고 방출되고 흡수가 되고 방출되다 보니까 표면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그래서 자, 별의 내부에서는 복사가 빠른 방법이 아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복사라는 방법이 진공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방법인 거 맞아요. 하지만 그러나 이 별의 중심에서는 복사가 빠른 방법이 아니다. 느린 방법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 대체 그 정도는 알아두자고요. 공부하는데. 자,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됐지, 그치? 복사가 빠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사가 빠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자, 질량이 큰 것들은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었으니까 그치? 빨리 어때? 바깥으로 에너지를 보내고 싶으니까 요 중심 핵에서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과는 달리 뭐가 있냐면 대류가 있는 거야. 자, 이제 끝났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중심핵에서 뭐가 있다? 대류가 있다. 거기 표시해 두세요. 중심핵에 대류가 있다. 중심핵에 대류가 있으면 질량이 큰 주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대류로 최대한 빠르게 에너지를 나름의 입장에서 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중심핵이 대류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바로 질량이 큰 주계열이 되는 거고 중심 온도가 높은 주계열이 되는 거고요. 이 중심핵에서 대류가 없어요. 대류, 됐지, 그지? 왜냐하면 이 중력이 크다 보니까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걸라. 그래서 오케이. 중심에서 자, 바깥으로 이렇게 복사로서 열이 나오는 것들은 바로 뭐가 되냐면 질량이 작은 것들이 되는 거야. 됐지? 다시 한번.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중심이라고. 자, 복사는 그렇게 빠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알듯이. 진공에서가 빠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별의 내부에서는 복사가 빠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오케이. 질량이 큰 것들만 뭐 할 수 있다? 대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 핵이 대류를 하면 질량이 큰 주계열성인 거고, 중심 핵이 대류를 하지 않으면은, 오케이.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이다. 태양 정도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야. 되시겠죠? 또 차이죠? 오케이. 그래서 자, 태양 정도가 되는 것들은 중심이 대류가 불가능하고요. 중심에서 복사로 열이 전달되고 표면쯤 왔을 때 이렇게 대류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면에 좀 대류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지? 태양 쌀알무늬 같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쌀알무늬. 중학교 때 배웠나? 쌀알무늬. 바로 표면 밑에서 대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태양 표면을 관측을 하면 마치 쌀알을 뿌려놓은 것처럼 부글부글 끓는 무늬들이 생기걸라. 그 쌀알무늬가 표면에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이게 좀 뭐랄까? 어렵겠다. 그치? 다시 한 번. 자, 질량이 큰 주계열성은 어디에서? 중심에서 대류를 한다. 왜? 뭐 대류가 에너지를 빨리 전달하는 방법이니까. 하지만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것들은 중심이 대류가 불가능하니까 표면에서 대류를 하게 된다. 중심은 복사가 된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내부 구조가 이렇게 약간 달라진다. 같이 정역학평형 상태이지만 중심 온도가 다르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부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에 있으신 분은 218페이지를 넘기는데, 자, 이제 주계열성 이후에 우리 초고성 거성으로 가는 거니까, 그지? 이때는 내부 구조가 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주계열성에서 우리가 어디로 간다? 요 거성으로 갈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라고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주계열성 거성. 자, 그럼 주계열성은 어떻습니까? 오케이, 됐지, 그지? 자, 수소가 뭐로 변한다?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오케이, 여기 뺄게요. 이렇게. 중심에 오케이, 여기 핵입니다. 핵에서 수소가 뭐로 만들어진다? 헬륨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만들어지게 되고 질량이 큰 주계열성일 때는 어떻다고요? 오케이. CNO가 오케이 선호되고 질량이 작은 것들은 뭐다? PP가 선호되고.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죠? 질량이 큰 것들은 뭘 갖고 있어요? 대류핵을 갖고 있고요. 질량이 오케이 대체 작은 것들은 대류핵이 아니다. 요거 되겠죠. 그지? 자, 어찌됐건 이 중심 핵에서 뭐가 만들어져? 수소가 이제 헬륨으로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헬륨이 됐고, 자, 오케이. 요 헬륨들이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뭉쳐야 될 거예요, 헬륨들이. 요 헬륨들이 뭉쳐야 되니까 역시 헬륨의 융합 반응이 생겨야 되는데, 알죠? 자, 헬륨이라고 하는 건 수소보다는 원자번호가 높아서, 그치? 자, 뭉치기 위해서 더 높은 온도가 필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주계열성은 전부 다 어떻죠? 수핵 융합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도 미만의 온도를 갖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럼 이제 헬륨을 만들고 나서도 헬륨이 1억도가 돼야만 반응이 생기는 거걸로.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반응이 일어날 수는 없고요. 헬륨이 뭐를 하게 되냐면 이때 수축을 하게 된다. 헬륨이 수축하면서 이때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중심부는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중심핵을 둘러싼 외곽에서 그죠? 온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온도가 1억도가 여기 IBM 1000만도가 안 됐던 친구들이 그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외곽. 요 수소 껍질이 이걸 수소각이라고 할게요. 온도가 어떻게 돼? 1000만도가 이제 돼버리는 거지. 중심이 또 뭐 뜨거워지니까 중심이 뜨거워지니까 주변도 같이 뜨거워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 수소각에서 자, 전에 없던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전에는 저희가 1000만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됐죠, 그지? 우리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못 했었는데 이제는 중심의 헬륨들이 수축을 하면서 뜨거워졌고 그 열 때문에 저희가 1000만도가 됐어요. 덕분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소각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헬륨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이런 단계의 그림이 있었을 때 중심에 있는 헬륨이 수축을 한다. 됐죠? 그죠? 수소각에서 수핵 융합 반응이 있다. 주결성입니까? 물으면? 아니죠. 주결은 아니죠. 왜? 중심 헬륨이 수축하고 있으니까. 헬륨의 융합 반응입니까? 적색 거성입니까? 아직 아니죠. 왜? 헬륨이 탄소를 만드는 헬륨핵 융합 반응이 안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중심 핵에서 헬륨이 수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주결성은 아니죠. 됐죠? 그죠? 됐고. 자, 헬륨이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성입니까? 거성이라면 안 돼요. 아직은 어떻게 돼? 헬륨의 융합 반응이 안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주결성에서 어디야? 거성, 초고성으로 가고 있는 단계란 얘기가 되는 거지. 됐죠? 그 단계는 바로 이런 그림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태양은 거성이 됐다. 그럼 뭐가 될까? 이제는 헬륨의 융합 반응을 통해서 탄소를 만들게 되고. 되셨죠? 그때 이제 크기가 잠깐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정역학 평형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태양은 뭐까지? 탄소까지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태양은 오케이. 나중에 탄소까지만 만들어서 별의 마지막 내부 구조가 되는 거죠.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것들은 백색 외성이 마지막이 되는데 이 백색 외성의 중심 핵을 보게 되면 뭐가 있다는 얘기죠? 탄소나 산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더 이상은 핵 융합 반응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 그지? 중심핵에서 더 이상은 중심 온도가 높아져서 탄소의 융합 반응을 만들 수 있는 정도는 못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중심은 탄소나 산소 정도. 그 다음 그걸 둘러싼 누가 있을까? 헬륨이 있고. 됐죠? 그죠? 표면으로 보면서 어떨까? 상대적으로 수소가 좀 많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중심으로 갈수록 무거운 게 존재한다. 하지만 초고성 같은 경우는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초고성 같은 경우는 그래요. 됐죠? 그죠? 중심 온도를 엄청 높일 수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만들어내게 되냐면 중심에 여기서 빼볼까요? 초고성이니까. 됐지? 그지?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됐었을 때. 됐지? 그지? 자, 요거. 블랙홀. 자, 요 가는 단계가 되겠다. 그지? 초고성들. 됐지? 그지? 자, 초고성들. 태양이 지나고 엄청 큰 것들은. 됐지? 그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죠? 요 가는 단계에서 중심에 철까지 만들어내는 거야. 철까지. 철이 마지막 단계에 만들 수 있는, 핵융합의 마지막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거다. 이거보다 좀 더 무거운 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철 자체가 가장 안정해요. 번호 정도 좀 외워두면 좋은데 원자 번호가 26번이걸라. 예를 들어 원자 번호 28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원자 번호 28번이 철보다는 불안정한 거걸라. 그러니까 좀 더 무거운 게 만들어져도 이게 바로 뭐로 될까? 그냥 철로 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철까지뿐이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있겠지? 철. 그 다음 그 바깥으로 가면서 좀 더 가벼운 원소들이 있겠죠. 그죠? 뭐 철 다음에 예를 들어 누가 있을까? 귀소 같은 것도 있을 거고, 황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별의 내부 구조가 약간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1강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인데, 자, 이제 두 개 좀 테마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했던 건 별의 에너지원이죠. 그죠? 크게 두 개의 이름 기억하셔줘야 되겠다. 그죠? 중력, 수축 에너지, 핵, 융합 에너지. 자, 두 번째는 별의 내부 구조. 그죠? 그죠? 자, 결국 중요한 건 다 뭐죠? 질량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 그리고 내부 구조에서는 낯선 용어가 들어왔었는데, 정, 역학, 평형이라는 거. 중력과 기체 압력 차이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21강까지 해서 별에 대한 얘기들은 좀 정리 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뵐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지구 같은 것들이죠. 행성. 행성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외계 행성을 좀 찾아야 돼요. 친구를 좀 만나야 되니까, 그죠? 우주인들을. 자, 다음 시간에 외계 행성계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